예,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첫날이었던 어제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목격됐습니다. 정부는 시설 유형별로 생활 방역 세부 지침을 보완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13일 시작되는 등교 수업을 앞두고 교실 내 에어컨 사용 등에 대한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관련 내용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어제부터 생활 방역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사용할 수 거리두기가 시행이 된 건데 첫날 표정 언론에서 취재 좀 했는데요. 보니까 저희 취재 기자들 현장에 나가봤더니 좀 지키지 않는 부분도 좀 곳곳에서 목격이 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첫날 표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갔기 때문에 상당히 완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내 확진자 발생 양상이 상당히 안정화됐다고 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거리에서 상당히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하니까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마스크의 중요성 또 마스크의 보호 효과는 확실히 검증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4.15 총선에서 본 것처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상당히 안정화가 되기는 했지만은 환자가 완전히 없는 게 아니고 외국 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종식이 되기 전까지는 완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일정 부분의 경각심은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특히 야외는 좀 괜찮을지 모르지만은 실내를 출입하신다 이럴 때는 마스크 착용을 여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점점 안일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방역 당국은 생활 방역에 실패하면 언제든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좀 경고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활 방역에 실패한다라는 게 저희가 좀 어떤 기준으로 좀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우리는 상당히 국내가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생활 속 거리두기, 그러니까 생활 방역으로 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생활 속 방역으로 왔는데 상당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거나 또는 특히 감염원과 감염 경로를 모르게 될 경우에는 다시 일종의 봉쇄 전략, 더 심해지게 되면은 이제 완화 전략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수준의 생활 속 거리두기 또는 완전히 완화된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가 없고 좀 더 우리가 경계심을 가진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예를 들면은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형태로 이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당국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일정 부분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다거나 그런 기준들이 있는 건가요? 집단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추적 가능하고 감시망 내로 편입시킬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훨씬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은 감염원과 감염 경로를 모르는 지역사회 전파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우리가 첫 번째 환자부터 28번째 환자까지가 나올 때는 계속 감시망 내에 있었다고 보는데 31번째 환자가 나타나면서 폭발적인 양상이 되어서 더 이상 역학조사를 할 수가 없는 형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국이 걱정하는 것은 좋아지고 있는데 혹시 31번째 환자가 나타났을 때 같은 양상, 그래서 감염원과 감염 경로 추적을 할 수 없는 지역사회 전파, 이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런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구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던 곳이고 그만큼 대구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는 우리는 좀 더 다른 차원의 강화된 방안을 좀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13일부터 대중교통 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를 의무화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반발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시의 이런 지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구시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봐왔던 것은 뭐냐면은 협조나 동의가 되지 않은 것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게 되면은 이게 상당한 역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K 방역이 성공한 이유는 뭐냐면은 투명한 정보, 그다음에 민주적 질서, 그다음에 협조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나 다른 일부 국가들하고서 보이고 있는 성과는 비슷할지 모르지만은 내용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구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대구시도 다른 지자체에서 했던 것처럼 협조
그다음에 투명한 정보 공개 이런 거를 통해서 해야지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일 경우에는 후유증도 생길 수 있고 협조가 되지 않으면 더 어려울 수가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다소 좀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앞서서 이제 마스크 중요성 강조를 해주셨는데 날이 더워지다 보니까 마스크 쓰기도 굉장히 좀 답답하고 힘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쓰지 않고 다니는 분들도 바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학교에서 개학을 해서 체육 시간에 마스크를 쓰고 뛰다가 쓰러지는 이런 사례들도 몇 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수위까지 괜찮냐 했더니 덴탈 마스크 정도는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뭐 동의합니다. 당국이 얘기한 것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초기에 천 또는 면 마스크를 권했던 사람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일부 우리가 감염원과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가 아주 드물게는 생기지만은 전반적으로는 국내에서 발생 양상이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확진자의 밀도 또는 빈도가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런 확진자를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덴탈 마스크나 면 마스크도 충분히 비말을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런 마스크로도 효과가 있고 오히려 고기능성 마스크인 경우에 이 천식이나 이렇게 폐의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격한 운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상당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히려 좀 더 기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보호 효과가 있는 천이나 면 마스크 또는 KF80 정도로도 충분하니까 그런 거를 사용하시는 게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덴탈 마스크는 마스크 오브제와 상관없이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제가 보니까 거리에 덴탈 마스크나 또는 덴탈 마스크와 유사한 형태의 마스크들이 많이 보여요, 길거리에. 이런 것들은 지금 쉽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여름이 되고 온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이런 마스크도 충분히 보호 효과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마스크가 지금의 계절 요인으로서는 중요하지 예.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덴탈 마스크를 그럼 과연 어느 정도 사용해도 될까? 왜냐하면 KF94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뭐라고 할까 완성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더 튼튼하다 보니까 한 3일 정도는 더 많이들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덴탈 마스크는 좀 얇기도 하고 해서 이건 좀 그러면 어느 정도를 써도 괜찮은 겁니까? 이것도 뭐 정확히 실험이 안 됐기 때문에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제 마스크 대란이 있을 때 이제 일부 연구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일회용 마스크는 일회에 한해서 쓰면 제일 좋고 또는 뭐 필요하다고 하면 하루 정도 그늘에 잘 말리거나 통풍이 좋은 곳에서 말리거나 하면은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당국도. 그런데 덴탈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응달에 그러니까 햇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말리게 될 경우에는 하루 정도는 그러니까 횟수로 따질 때는 하루에 여러 번이겠지만 하루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빨아서 써도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스크에 관련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오브제는 계속 하고 있는데 1인당 지금 3장을 살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약국에 나가 있는 공적 마스크들이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되다 보니까 뭐 재고 이야기도 나오고 수출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많이 풀렸으니까 지금 1인당 한 장에 1,500원 하는 이 가격을 좀 낮춰주는 건 어떤가 이런 여론이 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사실 생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전 세계가 마스크 대란이기 때문에 아마 원료가 상당히 비싸지지 않을까 싶어서 가격의 조정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가 되면서 우리 국민 개개인이 마스크의 요구량은 또 높아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은 뭐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고 제가 모르는 측면이 예, 있습니다만은 구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는 좀 여유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뭐 5장이 되든 10장이 되든 좀 뭔가 현황 파악을 해서 충분히 물량이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좀 제한을 서서히 좀 풀면 어떤가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속보가 나와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명 추가됐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이로써 1,810명이 됐는데요. 이 4명의 신규 확진자 중에서 3명이 해외 유입 사례고 1명이 국내 지역사회에서의 감염 사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용인에서 1명의 추가 확진자,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왔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그 확진자가 오늘 이 지역사회 감염자 1명으로 좀 추가된 걸로 보입니다. 등교 수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등교 수업이 이제 앞 13일이면 예상이 등교를 할 걸로 보입니다. 때문에 관련된 지침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에어컨 사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방역 당국에서는 환기를 시키면 에어컨은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공기청정기는 환기를 시켜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공기청정기하고 에어컨은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최근 몇 방송에서 에어컨을 사용하는 거 못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당국이 확실한 입장을 정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제가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3 학생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나이 어린 학생들도 등교 개학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날씨는 더워지는데 반드시 학교에 있는 모든 기간 동안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마스크는 굉장히 중요한 보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에어컨을 못 틀게 될 경우에는 아이들이 마스크를 오히려 벗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제 몇 개 논문이나 몇 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험성 을 이렇게 추론에 기반해서 위험할 수도 있다. 위험하다는 건 아니에요. 예.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제 추론이나 몇 개 이제 정황이 있어서 당국이 계속 이제 좀 결정을 미루어온 측면이 있습니다. 예. 학교는 제일 안전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제 당국이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에어컨은 환기가 될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전 충분히 동의합니다. 예. 그다음에 그러면 공기청정기는 왜 안 되느냐? 공기청정기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라 이랬거든요. 공기청정기와 에어컨은 구조가 좀 다릅니다.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나 또는 바이러스 같은 거를 거르기 위해서 촘촘한 필터가 있어요. 그 안에.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계속 공기가 순환하다 보면은 거기에 바이러스나 여러 형태가 끼어 있다가 공기가 흐르면서 그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농축을 하고 있으면서 계속 내뿜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는 좀 위험할 수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 권고한 거 충분히 저는 이해가 돼요. 그거는 예. 또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청소하느라고 열어보시면 거기에 필터 같은 게 없고 단지 먼지 정도만 걸을 수 있는 거름막 정도가 있는 예. 것이거든요. 그거는 바이러스를 걸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기를 시키면서 에어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충분히 동의가 되죠. 대신 이제 에어컨을 사용하게 되면 온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마스크를 계속 끼고 있도록 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뭐 상당히 잘된 조치가 아닌가, 그리고 상당히 합리적인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포함해서 오늘 교육부가 등교 수업 방역 지침을 오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학부모들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수업 중에 학생들 기침 잠깐 하면 이게 혹시 그 코로나19 관련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또 왕따 당할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지금 뭐 오늘 발표 내용이 어떤 내용이 담길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수님이 쭉 보시기에 우리 어린 학생들 방역 지침 뭔가 좀 확실한 대비가 지금 뭐 예행 연습도 하고 사전 대비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교육당에서 꼭 좀 알아두고 좀 이 부분을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좀 둘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교육 당국과 학교. 하고 다른 하나는 학부모 이렇게 나누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라고 하면 오히려 학생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교육 당국하고 학교에 있어서는 이제 에어컨 사용은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환기, 그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의 소독.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이 왕따 문제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기침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형태의 뭐 유사 증상을 보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당국과 학교는 학생들에게 상당히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어떤 안전한 조치일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충분히 교육이 되어야 이런 왕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교육 당국과 학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독, 그다음에 이제 교육, 그다음에 이제 환기, 거기에다가 혹시라도
학생이 유사 증상을 보인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체계에 대한 거를 학교 당국과 교육 당국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부모이면서 학생 측의 입장은 첫째 하나는 유증상이 보인다. 그 유증상이 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몸이 불편하다. 심지어는 뭐 근육통이다, 기침이다, 인후통이다, 호흡기다, 약간의 열이 난다.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예.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학교에다가 알리고 학교에 가지 않는 그런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마스크에 대한 교육을 확실히 시켜서 학생들이 언제나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스크는 굉장히 중요한 보호수단이라고 하는 거 예.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개인위생. 웬만하면 학교에 있을 때는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도록 하고 시간이 허락한 해는 항상 비누로 손을 씻도록 하는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부모들이 오랜만에 학생들을 만나기 때문에 동료들, 친구들이잖아요. 오랜만에 만나기 그렇기 때문에 접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이런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조치들을 쌍방간에 그러니까 학교와 교육당국, 예. 그다음에 부모, 학생 측에서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내일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 뵙고 인사드리고 싶은 자녀들 굉장히 많을 텐데 올해는 예년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요양시설에서 머물고 계신 부모님 뵙기는 더 어려워진 상황인데 올해 어버이날에 있어서 이런 요양시설에 부모님을 두고 계신 이런 자녀분들에게 좀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어떤 경우에도 대면 면회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단지 부모님뿐만 아니라 그 요양병원 자체의 위험을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일단 대면 면회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병원에서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게 되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한다고 하면은 뭐 통화 정도 또는 뭐 통화가 그렇다고 하면 영상 통화 정도 이런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 예. 이게 지금 전 국민의 위기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시고 협조하신다고 하는 측면에서 올해의 어버이날은 전화나 영상 통화 정도로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지난달 27일부터인가요? 자가격리 유반자,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 안심밴드 착용하도록 하겠지. 물론 본인이 동의해야 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별도의 격리시설에 격리되도록 하고 있는데 2명이 나왔네요. 네. 좀 시간이 좀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안심밴드 효과가 좀 있는 거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안심밴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워낙 사람도 적고 그런데 이제 2명밖에 일단 나오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안심밴드를 착용할 수 있는 이렇게 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은 분들은 제법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법이 좀 미비되고 뭐 여러 가지 시간적인 어떤 차이, 소급 적용하지 못하고 그렇죠. 하는 분들 때문에 아마 2분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안심밴드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식으로는 뭐 그렇게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국민의 수준이에요. 우리 국민의 수준. 실제로 외부에서 유입되시거나 하신 분들 중에서 지역사회 감염을 일으킨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한 곳 정도. 그러니까 스레 마을에 칵테일 바 정도밖에 없고 대부분은 자가격리를 하면서 가족 정도에게 감염을 시키고 가족이 제3자에게 이렇게 확대되지는 않은 그러니까 거의 뭐 그 부근에서 그냥 끝나면서 이 감염이 확산 안 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단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우리 국민 스스로들이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고 계시고 상당히 협조하시고 나름대로 수준도 상당히 높아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K 방역의 성과를 이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안심밴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안심밴드도 뭐 그 중에 하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서 잘 협조하시고 했기 때문에 이뤄낸 성과하고 안심밴드는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께서 잘 협조하시니까 이후에도 크게 뭐 문제될 것은 없지 않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코로나19 이야기 좀 해볼게요. 얼마 전에 유럽에서 어린이들 괴질, 그러니까 가와사키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괴질 환자가 코로나19와의 관련성이 좀 의심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뉴욕에서도 지금 좀 비슷한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보시기에 이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시나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확실히 관련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 지금 이게 환자가 상당히 많았던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미국에서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미국에서도 환자가 굉장히 많은 뉴욕
주에서 지금 이런 현상이 보이는 거죠. 아니, 가와사키라고 하는 거는 한 4에서 5세 정도 되는 아이 이하, 그러니까 이제 영유아를 포함한 데서 나타나는 상당히 급성으로 열을 동반하면서 일어나는 일종의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심할 경우에는 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이 비대해지거나 하면서 나중에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는데 지금 이 아이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식 진단 검사로 검사를 했을 때는 대부분 음성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항체 검사를 해보니까 코로나19에 감염되었던 아이들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아이들이 일단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가와사키 병은 아직도 원인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 생기는지.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알려진 원인 중에 하나는 예. 바이러스 같은 것이 감염이 되게 되면 이 바이러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이들, 모든 아이들이 그런 건 아닌데 이 바이러스에 민감하는, 마치 우리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민감하게 반응을 일으키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가와사키 질병 같은 걸 보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아이들이 일단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확실해 보이니까 이 바이러스가 이 아이들을 감염시키고 이 아이들이 이 바이러스에 급격히 반응하면서 예. 그 중에 나타난 현상으로서 이런 가와사키의 병증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명도 이런 예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중증에 빠진 경우도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아이들 감염이 몇 케이스가 있기는 하지만 예. 굉장히 빨리 진단했고 신속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오히려 아이들이 감염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감염이 되면 신속히 조치를 하면 이런 미국에서 보이는 괴질 현상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을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